안녕하세요. 나리여성병원 대표원장 이종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산모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산모들을 만나서 이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강의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산모분들이 그 출산에 대한 그런 강의에 그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산모분들께 이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뭐 과거에 또 강의할 때에도 그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산모분들이 아쉬운 점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런 기회로 해서 아마도 그런 분들도 집에서도 이 영상물을 통해서 분만에 대한 그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감성분만이 무엇인지, 또 이거를 내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출산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지,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인데, 감성만에 대한 자세한 그런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산모분들이 사실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때까지 제일 힘들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점은 이 아기를 어떻게 낳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산모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출산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출산의 결과에 만족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감성분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성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리병원에서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출산 시스템인데, 엄마와 아기와의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아기가 정서적으로 빨리 출산 후에 안정을 찾아 나가는 거, 그리고 산모가 이 출산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출산까지 진통을 잘 견뎌내느냐 하는 그런 점, 또 하나는 산모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 통증, 진통, 이 진통을 어떻게 경감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이 우리가 감성만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진다, 그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또 더 많은 분들은 마음속에 굉장히 두렵고 그 고통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복하게 기다려지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것,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출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좀 더 좋은 출산을 위해서 알아보고 또 공부를 해보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출산에 막다트린 산모들을 보면 아무런 그런 준비나 그런 예비 지식 없이 그냥 또 출산을 그냥 막다트리게 되는 그런 또 산모분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 게 또 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산모분들한테 한 번씩 여쭤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 고민을 하면서 나는 어떤 분만 했으면 좋으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많은 산모분들이 사실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픈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두려움이 제일 많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힘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데 어떻게 좀 덜 힘들고 출산을 좀 덜 힘들게 쉽게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프고 힘든 거, 참 그거를 없앤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많은 산모분들의 출산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출산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산모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감동적인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출산이 아프고 힘들어도 훨씬 감동적인 요소가 커진다면 분명히 출산을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분만이 되려면 어떠한 요소가 필요할 것이냐. 자, 당연히 준비된 산모, 그러니까 산모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산모가 출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산모가 진통할 때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의 분만 환경이 어떠한 시스템에 갖춰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산모가 느끼는 그 불안과 통증의 정도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좋은 분만이란 뭐냐, 결국에 좋은 분만 시스템이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산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아기가 어떤 그 출산을 통해서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아기는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그런 긴박하고 그런 순간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아기는 엄청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아기한테 정서적인 충분한 안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분만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 진통을 겪어야지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진통의 시간을 산모가 어떻게 끝까지 잘 버티고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참 힘든 문제죠. 이 산모가 겪게 되는 통증,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지 출산을 할 수 있는데 이 고통을 실제로 얼마만큼 병원에서 줄여줄 수 있느냐. 자,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됐을 때 산모는 분명히 좋은 출산을 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출산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출산을 겪은 경험은 산모가 일생 동안 따라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분만의 경험은 산모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산모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출산에 감동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나 진짜 이러한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나 진짜 새로운 욕구가 생겼다. 그래서 실제로 2년 후에 셋째 아기를 임신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출산했던 그 경험을 나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아마도 출산에 대한 그런 특별한 경험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다시 셋째 아기의 출산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출산은 산모의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경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출산은 아기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그 출산 직후에 아기가 정서적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생 동안의 애착 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바로 출산 직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기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만이 달라져야 된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은 결코 좋은 점만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출산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자, 제가 얘기했던 산모가 과연 진통을 어떤 환경에서 누구하고 출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모가 진통하는 그 환경이 바뀌면 분명히 산모는 훨씬 수월하게 진통을 할 것이고 통증도 훨씬 적게 느끼면서 출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다가는 아기가 어떤 환경을 경험하느냐. 출산 직후부터 아기가 바깥 환경에 노출되면서 적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기가 접하게 되는 환경이 아기의 일생을 좌우할 만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바꿔주려는 노력이 결국엔 좋은 출산을 하는 중요한 그런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감성 출산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출산에서 아기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느냐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빠르게 그 출산 직후에 안정을 찾은 아이가 그 나중에 성장하면서 애착 형성이 좋아지고 분명히 다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출산 직후에 아기는 분명히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느끼고 경험하죠. 그러나 이 아이는 말로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로 아직 적응이 안 된 아이가 빠르게 안정을 취해 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존재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엄마의 따뜻한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출산 직후에 아기하고 엄마하고 이런 풍부한 접촉이 일어난 아이는 분명히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하면서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착이라는 것은 출산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죠. 지금 과연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아이는 바깥에 막 태어난 지금 탯줄이 연결된 상태의 아기죠. 그래서 이 아기는 굉장히 지금 현재 불안정한 상태이고 첫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데 계속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는 호흡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아이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주먹을 탁 펴고 편안한 상태를 돌입하는 순간은 뭐냐면 바로 엄마의 따뜻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일 빠르게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순간은 엄마와 아기의 그 스킨십, 따뜻한 피부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애착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 그리고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아이, 분명히 아기가 성장하면서 다른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정애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기가 좀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유치원을 가든 초등학교를 가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아기가 벌써 다른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정애착이라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주변 상황과 잘 조화를 이루죠.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과도 잘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그 아이 주변에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리더의 역할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가 성장하면 훨씬 더 미래가 행복한 그런 아이로 자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가, 내 아기가 안정애착인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애착은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할까? 궁금하시죠? 자, 애착 형성은 출산 직후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애착 형성이 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스킨십이 많아지는, 근데 출산 직후부터 스킨십이 많아지면 벌써 아기는 빠르게 바깥 환경에 적응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3개월, 6개월 돌 될 때까지 이 아이는 수많은 경험을 하는데 아기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상황 중에서 이 스킨십이 많은 그런 양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분명히 다르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스킨십이 애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아기가 그 수많은 양육되는 과정에서 보면 아기가 수많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주는 그런 양육. 그러니까 아기가 보내는, 아기는 슬프고 즐거운 거, 또 배고플 때도 물론 당연히 똥오줌 쌌을 때도 울고 부채지만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정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아기는 옹알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은 아기가 풍부한 그런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러한 아기의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해서 아기의 그 신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그런 양육. 그런 양육이 아기 애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기를 이제 태어나서 양육할 때 어린 시절에, 제가 여기서 어린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만 2세 이전,
아주 어린 시절에 아기가 말도 못하고 제대로 자기 의사 표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 시기에 아기가 양육하는 동안에 이러한 풍부한 스킨십과 아기를 많이 안아주고 그리고 아기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아기가 보내는 신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이런 양육을 하시면 분명히 내 아기가 안정애착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아기가 얼마만큼 이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게 애착 형성에 중요한가 하는 과거에 방송에서 방송됐던 그런 이런 다큐멘터리의 제가 부분을 편집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현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상 울음으로 신호를 보낸다. 현지의 울음은 엄마의 애정과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켜 현지의 요구에 재빨리 반응하게 하고 현지 또한 필요한 때에 자신을 보살펴주는 엄마를 신뢰하게 된다. 애착이란 생후 1년 사이에 아기와 아기를 돌보는 사람, 즉 엄마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 아기들은 무력한 존재로 태어난다. 따라서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아기와 부모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생물학적으로 밀접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입력돼 있다. 이런 관계는 안아주거나 바라보고 미소 짓는 식의 대화를 통해 발전한다. 누가 그랬어? 석찬아, 누가 그랬어? 아기는 엄마로부터 받는 보호와 사랑, 접촉을 통하여 이 낯선 세상이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좋으며 세상이 자신을 환영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때 맺어지는 부모와 아기의 관계는 이후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That the relationships that the children had with their primary attachment figure in the first 18 months of life predict in important ways how they will behave socially later. 맘마. 석찬이 맘마. 그치? 그렇다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엔 아기의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부모와 아기가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뇌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부모와 아기의 접촉이 가져오는 이런 효과를 미숙아들에게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캥거루 케어다. 캥거루 케어는 미숙아들을 일정 시간 엄마의 배 위에 올려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간단한 치료법. 그러나 이 치료법의 효과는 상당하다. 캥거루 케어를 받는 미숙아들은 체중이 하루 평균 40%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시 1.8kg에 불과했던 이삭도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kg 이상 늘어났다. Well, it's very relaxing. I often fall asleep. It's very nice to have a little warm baby lying on top of me, and I think it's relaxing for him too.
Well, you can see how he responds. He very naturally turns his head to the side, and he just rests his arms on me, and he gets into a very relaxed position. 캥거루 케어는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아기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인큐베이터 안에 놓은 아기와 엄마 배 위에 놓인 아기의 정서 상태를 비교해 보기 위해 심장 박동수를 재보았다. 캥거루 케어를 받은 아기의 심장 박동 그래프는 아기의 심장이 규칙적이고 편안하게 뛰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인큐베이터 속 아기의 그래프는 보다 불규칙적이다. 그런데 엄마와 아기 사이의 유대감과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캥거루 케어는 남미에서 처음 시작됐다. 네, 실제로 감성분만한 상황에서의 엄마와 아기의 그 캥거루 케어하면서 스킨십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양한 상태로 아기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아기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와의 그 캥거루 케어가 끝난 다음에 그 아기가 감성수 목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 감성수라는 특별한 물은 엄마 아빠의 그 파동이 전달된 그 물에다가 첫 목욕을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기가 굉장히 또 편안하게 적응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수술실에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신 산모가 수술실에서 아기하고 첫 만남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아기가 제왕절개 수술할 경우에는 엄마하고 아기하고 흔히 단절되기가 쉬운데 엄마가 하반신 이렇게 부분 마취를 하고 나면 엄마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후에는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엄마하고 이렇게 첫 접촉을 하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어느 정도 안정을 만들어 놓은 아기가 아기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엄마는 이제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회복실에서 엄마가 안정을 찾아갈 때 아기하고 다시 수술한 경우에도 이렇게 캥거루 케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회복실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엄마가 아기한테 안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수술한 경우에 회복실 안에서 감성수 목욕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빠하고 같이 참여해서 아기를 좋은 파동이 전달된 물에 감성수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인데 아기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하고도 굉장히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난 아기들은 이렇게 병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시에 있는 아이가. 그래서 모자동실을 하는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는 집에 퇴원해서 집에서도 아빠가 이렇게 실제로 엄마처럼 똑같이 캥거루 케어를 시도하면 아기가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아빠도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마 감동적인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보이는 반응이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통을 하면서 산모분들이 많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점은 긴 시간 동안은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진통이 와서 입원을 하게 되면 산모들이 금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에 뭐 링겔을 맞는다든지 그리고 관장을 하고 또 제모를 하고 또 끊임없이 내진을 하고 아기 심박동을 계속 들으면서 산모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진통하면서 출산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리고 공포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만에서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산모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진통하는 병원이 낯설은 장소가 아니라 아주 편안한 그런 집과 같이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버티려면 환경이 낯설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대부분 병원 하면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리고 내진을 해야 된다, 제모해야 된다, 관장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행위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의료행위를 최소화시켜 준다면 산모가 훨씬 편안할 수 있다. 그 가급적이면 관장한다든지 제모 또 내진하는 것을 안 하거나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실제로 관장이나 제모를 안 하고 그냥 출산해도 감염이나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게 출산할 수 있고요. 또 내지는 꼭 필요한 순간에만 한 번씩 해주는 정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기가 나올 때 회음절개 이런 것들도 안 하거나 아주 하더라도 최소화시킨 그런 회음절개를 하도록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모가 입원하면 무조건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모가 식사를 하면서 먹으면서 긴 시간 굶다 보면 사실 진통하다가 그 금식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 기다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산모가 계속 침대에 누워서 아기 심박동만 들으면서 진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 않은 그런 편한 자세를 내가 찾아가고 움직이면서 진통을 하는 그런 과정만 되더라도 산모가 훨씬 긴 시간을 버티기가 용이해진다는 거죠. 사실 진통을 하다가 아기가 급박하게 뭐가 안 좋아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금식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부분 마취로다가 충분히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식을 해야지만이 진통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감성만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진통을 하고 있는 산모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지 않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자신감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게 바로 누군가 옆에서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저희는 이제 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통을 하는 산모 옆에 늘 둘라가 있습니다. 그 둘라는 산모가 진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고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산모 옆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금 둘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통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출산 과정이 가는지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산모들이 진통하는 과정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목이 마르고 이렇게 뭔가 답답할 때 시원한 걸 찾고 단 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자유롭게 먹으면서 산모가 그런 불안감이 생기지 않게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과정 중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만 계속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산모가 이런 기계 마사지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다리 마사지하는 기계 또는 이렇게 건식 반신욕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반신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체조를 한다든지 또는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자세를 통해서 허리 마사지를 해주고 또 이렇게 진통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노래방 시설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모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가서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마구 소리를 지르고 노래 부르고 나오면 훨씬 더 기분 전환이 돼서 진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산모가 진통이 다 끝나고 마지막 출산하는 출산실에서 이제 출산의 순간을 맞이할 때 마지막 힘든 순간이죠. 그때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이 둘라가 해주는 역할이 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진통하다가 또는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한 산모들이 수술하게 될 때 겪는 산모의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 수술이 잘 될까? 문제가 없을까? 마취에서 잘 깨나까? 이런 걱정을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수술하기 전까지 그 산모를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도와주는 것 또한 둘라가 해주는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둘라가 이렇게 출산 끝난 산모한테 그 진통하는 동안 또 산모가 힘들 때 함께했던 둘라가 이렇게 격려의 편지 그리고 축하하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산모한테 그 다음에 전달도 해주고요. 이런 편지도 써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퇴원 후에 이러한 둘라의 도움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고 또 이렇게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분만을 앞둔 많은 산모분들이 이 분만의 통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통증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고요. 무통분만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산모들이 그 임신 전 기간 동안에 느끼는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힘든 그런 출산의 순간에 무통주사를 맞아서 그 통증을 경감시키지만 그거는 그 한 2시간 이내에 보통 경감되고 또 다시 맞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통증은 경감시키지만 다시 또 통증이 반복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제가 감성분만에서 하고 있는 이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은 사실 산모들이 좀 미리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증을 좀 줄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모분들이 느끼는 그 통증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사실 두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은 산모는 통증의 정도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통 초기에 그 작은 진통을 느끼는 산모가 겁을 먹게 되면 몇 배 더 큰 진통을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려움을 조절하는 것이 통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산모분들이 실제로 보면 진통하다가 포기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에 제일 많은 원인이 사실은 아파서 포기했다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아기가 위험해서 또 산모가 위험해서 수술한 게 아니라 진통 과정 중에 산모가 통증을 너무 크게 느끼면서 포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통증과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준다면 분명히 산모가 출산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통증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완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완이 뭘까요? 자, 이완은 힘을 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진통하는 대부분의 산모들은 이 이완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경직돼서 잔뜩 몸에 힘을 주고 그리고 굉장히 헐떡거리면서 진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통증을 몇 배 더 크게 느끼는 그런 산모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완을 어떻게 하는 게 이완을 잘하는 방법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완하는 방법은 이렇게 호흡을 잘하는 방법, 연습하는 겁니다. 또 자율훈련을 잘 연습을 해서 내 통증을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특별하게 고안한 최면 유도문이라는 것을 진통하는 산모가 계속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호흡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완하는 호흡은 무엇이냐?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는 눈을 감고 호흡할 때가 훨씬 더 이완이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를 완전히 축 늘어뜨리는 자세를 취할 때 훨씬 더 이완이 잘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내 마음은 편안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신한테 암시를 주는 거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사실 천천히 숨 쉬는 겁니다. 자, 호흡이 빨라지게 되면 누구나 긴장하고 힘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천히 호흡하라고 이렇게 옆에서 지시해주고 또 본인이 그렇게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이 천천히 숨 쉬는 느낌을 본인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천천히 숨 쉬는 과정을 좀 자세히 이야기 드린다면 사실은 들여쉬는 것보다 내쉬는 걸 더 느리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산모분들이 천천히 숨 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천천히 들여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완이 충분히 잘 안 되죠.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는 이완을 시키는 호흡은 들여쉬는 것보다 내쉬는 거 더 길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초 들여쉬고 5초 내쉬는 연습을 설명드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호흡에만 집중하고 한번 느껴보세요. 자, 천천히 3초로 들여쉽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5초를 내쉬어보세요. 자, 이렇게 호흡만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게 돼 있죠. 자, 산모분들이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갑자기 진통하는 그런 과정 중에는 이게 잘 안 되죠.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이러한 느낌을 느껴보셔야 돼요. 집에서도 항상 집에서 앉아서 또는 누워있을 때 이러한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율훈련 익히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훈련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완시키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느끼는 연습하는 겁니다. 나 이완해야지 그런다고 이완이 되질 않죠. 자, 여러분들이 이완되기 위해서 아까 느린 호흡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느끼는 겁니다. 내 팔다리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자, 팔이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도저히 팔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내 팔이 무겁다, 내 팔이 무겁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내 무거운 팔을 상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팔을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양손이 점점 따뜻해진다 하면서 손이 실제로 후끈후끈 따뜻해지는 느낌을 더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 심장박동이 점점 느려진다 상상하면 실제로 우리 자율신경이 반응을 해서 심장박동이 점점 횟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호흡을 조절하는 거. 자, 호흡이 점점 깊어진다 하면서 호흡을 느리게 조절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그 이완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연습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가지 동작을 느끼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항상 매일 이러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연습을 해서 내 몸이 이완됐을 때 상태를 느끼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통이 와서 병원에 아기 낳으려고 입원하게 될 때 진통이 몰려올 때 이거를 계속 느끼시면 됩니다. 연습한 대로 느끼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몸에 긴장이 없어지고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완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에 대한 느낌, 두려움도 없어지고 통증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고 옆에 산모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있어도 나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를 아기 낳을 때까지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어깨 팔을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숨을 들여쉬었다가 내쉬는 단계에서 이런 암시를 주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암시를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쉴 때 내 마음은 매우 편안하다. 자, 다시 또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더 천천히 내쉴 때 내 마음은 매우 편안하다. 다시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더 천천히 내쉴 때 내 마음은 매우 편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3회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더 천천히 내쉴 때 내 양 팔다리가 점점 무거워진다. 자, 무거운 팔다리를 상상하는 겁니다. 또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더 천천히 내쉴 때 내 양 팔다리가 점점 무거워진다.
자, 이렇게 3회를 연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손발이 무거워지는 느낌, 따뜻해지는 느낌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숨 들이셨다가 천천히 숨을 내쉴 때 양손이 점점 따뜻해진다 하면서 따뜻한 손이 화끈거리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다시 또 천천히 들이셨다가 또 다시 천천히 내쉴 때 내 양손이 점점 따뜻해진다. 자, 이런 식으로 3번 반복하면 그 다음 단계로다가는 호흡이 점점 편안해진다는 느낌으로 또 반복합니다. 3회 반복하고 또 심장박동이 점점 느려진다는 그런 암시를 주면서 또 천천히 내쉴 때 스스로 암시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날 때 내 마음은 매우 편안하다 하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자,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또 눈 감고 처음부터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눈을 떴다가 다시 눈을 감을 때 계속 눈을 감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한 3회 정도 반복하는데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집에서 이완을 느끼는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율훈련을 통해서 아침에 5분, 저녁 때 5분 매일 연습하시면 처음에는 이게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되지만 한 열흘, 2주 지나가면 분명히 몸이 반응이 옵니다. 이완이 됐을 때 느낌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이완이 된 거구나. 약간 멍해진다. 온몸에 기운이 없다. 나른하다. 이게 바로 이완된 느낌입니다. 옆에 누가 사람이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멍해지는 느낌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진통이 왔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똑같은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진통의 강도와 그 진통할 때 그 불안감이나 두려움 다 깨끗이 벗어나서 분명히 편안한 그런 진통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누워있는 산모는 진통하는 동안에 누워서 쉬는 동안에 여기에 녹음되어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체면 유도문을 듣고 있는 동작이에요. 제가 20분짜리, 30분짜리 이런 분량의 여러 개의 체면 유도문을 제가 녹음시켜 놨어요. 그거를 수동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완을 경험했던 분들은 이걸 들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완이 훨씬 더 2배, 3배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동적으로 이 기기를 통해서 이완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요거는 저희 병원에서 감성문만을 하는 분들이 그 산전지치할 때부터 감성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감성만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놓고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산전지차를 하는 동안에 또 중간에 교육하는 과정, 중간에 초음파 보면서 이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거나 또는 남들하고 공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출산할 때 내가 겪게 되는 많은 그런 순간순간의 느낌들을 기록을 남겨서 이거를 나중에 아기가 큰 다음에도 기록물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마 소중한 그런 자산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특별히 진통을 앞둔 산모들한테 출산 계획서라는 거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연분만을 준비 중인 분들 또는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는 분들한테 미리 출산에 대한 나의 욕구와 그 희망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이지만 이러한 그 나만의 어떤 출산 계획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강렬한 그런 출산에 대한 그 욕구를 갖게 되실 거고 그러면 그 힘든 순간을 잘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외에 또 원하는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다 얼마인지 적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출산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출산에 대한 결과의 만족감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는 이런 출산을 내가 계획해서 하고 싶다 하는 의사 표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병원에 맡겨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출산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 감성 분만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감동적인 분만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필요하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단한 연습을 해서 내가 이완이 잘 되는 상태를 만들고, 또 교육을 통해서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병원에서 이런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엄마와 아기의 그런 그 소중한 만남의 순간, 그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병원에서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산모분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고통의 정도,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진통하는 산모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게 자꾸만 그 불안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때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긴 진통도 극복해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둘라라는 존재고, 항상 진통하는 산모분들을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분만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병원이 좋은 분만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만이 결국에는 어떠한 시스템, 어떤 환경을 병원에서 제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분만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준비된 산모가 분명히 좋은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나를 준비시키고 연습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들의 출산이 감동적인 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